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제3과목 있죠? 재배학. 자, 이쪽 파트를 먼저 펴세요, 여러분들. 자, 재배학. 자, 우리 교재 215페이지. 자, 215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제3과목 우리 명칭이 그러잖아요. 재배학 그리고 원예작물학. 그러니까 이제 재배학하고 크게 원예작물학인데 비중은 재배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 정도, 그리고 원예작물학이 조금 분량이 얼마 안 돼요. 거기서 한 30%인데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보통 시설 안에서 키우잖아요. 우리가 하우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설도 조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한 3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는요, 자, 다른 이제 일반 출판된 교재와 비해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바로 본론적인 것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교재의 요약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교재를 보면 이제 재배 기초하면 재배의 기원이 어떻고 어느 지방에서 재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역사부터 쭉 나와요. 시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게 한 몇 페이지가 나와. 그래 놓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배경 지식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배우려고 공부하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원들은 1과목, 2과목 따로, 그리고 3과목을 따로 시간을 할애해야 그 많은 내용을 어때요?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거 다 군더더기 전부 다 빼버리고 압축을 해서 꼭 시험에 나오는 필요한 내용 위주로만 우리가 딱딱 집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간도 절약되고 어때요? 그리고 괜히 이것저것 몽땅 공부하냐라고 힘 빼는 거,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낭비를 줄일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에 초점을 두어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꽈락을 넘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것을 암기를 하되, 우리가 농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금 연관 있어요, 없어? 우리 살아오면서 농사 조금이라도 안 지어보셨어요? 아마 농사 지어보거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저도 제 고향이 시골이거든요. 어려서 농사 짓고 자라왔거든요. 뭐 그렇게 안 보인다 이런 분이 많은데 고생 안 해본 사람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저도 시골에서 고생 많이 해서 농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1차 합격했거든요. 이거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상식으로 찍어도요 16개 맞았어요. 근데 대충 찍어도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어느 정도 농사 짓고 이러신 분은요, 이거 거의 상식으로도 10개 맞는 것은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암기해야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만 조금 암기를 해주면요, 10개 넘는 것은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괜히 막 이것저것 몽땅 다 배우느라고 힘 빼고 시간 낭비하고 이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위주로 하되, 또 시험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루지 않는 내용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우리 교재는 압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 나올 수? 실은 올해도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교재에 없는 것도. 근데 그럼 다른 교재는 나왔냐? 아니요. 그 농학개론은 방대한 분량을 어떻게 이거 압축해서 만들지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 어디서 출제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출제된 내용,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다루는 내용 있잖아요. 그런 부분 우리가 좀 틀을 잡아놓고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한 번씩 읽어보고 예전에 이거 들어봤던 기억이 나고 대충 이럴 것 같다. 그러면 돼요. 그것을 완벽하게 다 정리하려고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대신 이제 1과목과 2과목 어때요? 법 조문을 가지고 출제하니까 그것은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분량이 많냐? 얼마 안 돼요. 1과목, 2과목 법 조문도 몇 개 안 되니까 그것만 오시면 돼요. 자, 오늘 프린트로 나갔잖아요. 1과목에 대한 거.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서.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하잖아요. 마음 먹고 하루에 법조문 한 개씩만 외워도 끝나요. 시험 보기 전에 끝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1과목, 2과목에 이제 좀 치중하고 3과목은 어떻게 하자? 안배를 잘해서 조금 우리가 엑기스 위주로 딱딱 정리를 해 나가자 이겁니다. 자, 그럼 먼저 재배의 기초입니다. 그럼 이제 재배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재배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재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자, 우리 책에는 없어요. 한 개념만 적어보자. 자,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경지가 이제 농지죠, 농지. 자, 경지를 이용하여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재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경지를 이용하여 작물을 이제 기르고 수확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 한마디로 뭐냐? 그냥 농사 짓는 일이다 보시면 돼요. 자, 재배가 뭐다? 농사 짓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한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활동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재배 활동하면. 환경 조성해야죠. 농작물이 잘 자라게 환경 조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잡초 제거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잡초는 필요 없는 것. 잡초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우리 지나가다 이름 모르는 풀 보면 대부분 다 뭐라고 그래 그냥 잡초로 이름 부르잖아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다 이름 있을 거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에세이를 읽었는데 거기서 그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름 없는 잡초는 없다. 다 이름이 있다. 사람이 그 이름을 모르고 잡초라고 부를 뿐이다. 그래놓고 핵심이 뭐냐? 그런데 사람 중에는 잡놈이 있다. 거기도 막 어때 와닿아요? 잡초는 없어. 다 이름이 있는데 사람은 잡놈이 있어 없어? 우리 뉴스 봐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 그래서 이 에세이 작가 멋있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 사람은 잡놈이 있는데 잡초는 없다. 다 이름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이런 풀들은 그리고 필요한 식량을 자라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이제 잡초라고 불러서 이제 이렇게 제거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예요? 또 병충해 생기지 않게 이제 방지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재배를 위한 이런 영농 활동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작물을 기른다. 그럼 작물이 뭐냐 이거 작물.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재배 작물 또 이렇게 하는데 자, 작물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것은 또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자라는 대로 많은 식물들 있잖아요. 그런데 식물들 중에서도 자, 어떤 식물이냐면 사람이 이것은 이용할 목적으로 자, 기르는 식물 이걸 이제 작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용할 목적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재배하나요? 그런데 보통 이거 먹기 위해서 식량으로 쓰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 이제 쭉 나오는데 이것을 가공해 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뭐야 옷감을 얻는다든가 그러죠. 또는 뭐 기름을 얻는다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이것을 비료로 쓰기 위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가축을 먹이기 위한 사료를 쓰기 위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이런 걸 키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작물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람이 이제 이용할 목적으로 기르는 식물인데 그 작물에 대해서 이제 거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기르가지고 수확을 많이 낼까? 이게 이제 우리 주 목적이잖아요. 우리 농사 짓는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농업인들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럼 식량을 생산해서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확을 많이 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수익을 내가지고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 키우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단순히 재배를 합니다. 단순히 작물을 키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든 수확을 많이 내야 돼. 생산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기르는 식물이 이제 작물인데 이런 작물 재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많은 수량을 확보를 합니다.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는 없는데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수량의 삼각형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물 수량을 많이 내기 위해서
이왕이면 농사를 지으려면 수량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어때요? 생산성을 높여서 이익도 많이 내야 되죠. 그러려면 꼭 필요한 요소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세 가지를 이제 여기다 이제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자, 수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요, 환경 조건이 좋아야 되죠. 그러잖아요. 우리 이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환경 조건이 좋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환경 조건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환경 조건이 어떤 걸까요? 자, 식물에게 필요한 환경 조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토양이 또 어때요?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질 좋은 토양에서 아무래도 식물이 잘 자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적당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적당히 필요하고요. 햇빛,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가 광, 여기서는 이제 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환경 조건이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보충할 수도 있죠. 수분이나 온도나 이런 것들은 보충할 수도 있고, 또 빛도 어때요? 막 햇볕 막 쬐가지고 할 수도 있고, 토양도 어떻게 자꾸 어떻게 뭡니까? 개발을 해서 너무 이제 막 비료 같은 거 많이 써가지고 질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다른 흙토와 섞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이것도 우리가 인위적으로도 이제 좀 좋게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재배 기술이죠. 재배 기술. 환경 조건만 좋다고 해서 수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배 기술도 좋아야죠. 그런데 갈수록 이제 과학적으로 어때요? 다양한 방식이 나와서 이제 재배 기술은 많이 좋아지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 농법이다 해가지고 요즘 식물을 이제 밭에서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공장처럼 건물 안에서도 막 키우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게, 아무리 또 재배 기술이 좋아도요, 품종 자체가 나쁘면 어때요? 아무리 이런 거 다 갖춰도 품종이 나빠버리면 식량 생산이 어때요? 많을 수가 없죠.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일명 이제 유전성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뭐예요? 품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품종을 많이 개량을 해서 우리가 생산량을 높이도록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어때요? 이렇게도 교배시켜보고 저렇게도 교배시켜보고 해가지고 좋은 품종, 우량 품종을 많이 어때요? 만들어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엔 나라마다요, 이 품종, 이것을 우량 품종을 해가지고 뭐예요? 로열티 받고 다른 나라에 팔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먹는 뭐예요? 그 채소나 특히 딸기나 이런 것들을 다 일본 품종이잖아요. 우리가 그 먹을 때마다 일본한테 로열티 줘야 되잖아요. 로열티 줘요. 우리는 엄청. 그러니까 그들 선진국들은요, 이런 품종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때? 미래 시대는 이게 식량 자원이 이제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돈벌이 수단이 되고, 이게 한 나라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그래서 이게 이제 갖추지 못한 그 나라는 존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뒤늦게 우리나라도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개량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우량 품종 막 어디 저장도 해놓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이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도 많이. 근데 우리는 이제 농사 짓는 것을 옛날보다 천시했잖아요. 그래서 유교 문화권에서 말이야, 양반이네 뭐 해가지고 손에 흙 물 안 묻히고 하는 게 있는데, 안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지금. 그런데 이제 여지껏 우리가 농사 지으면 아무래도 어때요? 조금 이제 천하게 여기고, 그런 사상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많이 뒤쳐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요, 이 세 가지를 갖췄을 때 이제 수량을 많이 확보합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와요, 이거. 자, 작물 수량이 어때요? 생산성이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 자, 우리는 사지선다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만 있어도 시험에 나오기 좋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배학이잖아요. 재배학이기 때문에 뭘 배우냐? 이 작물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요소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목차를 한번 봐봐요. 자, 맨 앞으로 가서. 자, 우리 맨 앞으로 가서요, 제3과목 목차를 봐봐요. 자, 제3과목 목차를 보면 거기 재배 기초. 자, 재배 기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안 나오고요. 두 번째 제2장이 뭐예요? 재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토양, 수분, 온도, 광, 이거 생장 발효 환경이 하죠. 이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 이거. 그 다음에 페이지 넘깁니다. 두 번째 이제 재배 기술. 자, 재배 기술이 좋아야 되려면 이제 종자나 육모를 잘 관리하고 어느 때 파종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수확기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제때 딱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자 번식 이런 것들 관리, 병충해 관리 이런 게 다 재배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대비해야 되는 거. 이것은 이제 수량하고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잖아요. 자연재해 같은 거는. 자, 어쩔 수 없이 잘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품종, 이것도 이제 종자 관리,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예요. 종자.
그리고 이제 원예 작물은 이건 이제 다른 거고요. 자, 재배하고 상관없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시설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출제가 어디서 많이 되느냐? 여기서 많이 돼요. 그래서 환경 조건 여기서 출제가 많이 돼요. 여기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배 기술, 여기서 출제가 그 다음 많이 돼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파트만 열심히 공부해도 10개 넘는 데는 하등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예 작물과 시설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출제 비중이 없어요. 한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거 제껴버리고 여기에 투자할 시간을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한 문제 더 맞으면 돼요. 어차피 같은 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수험생 중에 이제 이 재배하고 원예 작물이 너무나 방대하니까 이게 막 부담돼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자, 전략적으로 접근을 잘하면 절대 부담스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두 파트만 여러분들이 좀 적당히 공부하고 나머지는 그냥 같은 번호 찍어도 10개 맞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공부는 쉽고 편하게 하자니까요. 그리고 합격이 목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갑니다. 자, 215페이지 다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작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배워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 작물이 그럼 어떤 게 있나요? 해가지고 이제 거기 분류를 해놨는데, 자. 그럼 이 작물을 분류를 하는데 거의 첫 번째 용도에 의한 분류 그랬죠? 자, 작물을 분류하는데 자, 용도에 의한 분류 그랬습니다. 아, 여기 이제 불 켜야 아까는 PPT 때문에 껐는데 지금 켜나고 좋죠, 이제? 자, 용도에 의한 분류.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 분류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일반적 분류란 말은 뭐냐면 가장 많이 분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작물을 분류할 때 이 방법으로 분류하는 게 가장 보편적, 일반적이다.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총 몇 가지로 분류했냐 하면은 5가지로 분류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식용작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공예작물.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보세요. 페이지 넘기면 사료작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료작물이 있고요. 그리고 원예작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용도에 의한 분류가 총 5개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고 다른 것은 그렇게 몰라도 돼요. 이제 가장 많이 분류하는 거. 이것이 시험에 이제 한번 출제됐어요. 예전에. 그래서 다음 중 분류한 방법이 다른 하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이 정도. 그럼 이제 식용작물. 식용이란 말 우리가 뭐예요? 먹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이건 식량작물이라는 얘기예요. 식량 없어. 그럼 이제 식량작물은 뭐가 있나요? 거기 보시면 그게 이제 또 분류하기를 공류냐, 두류냐, 서류냐 이렇게 돼 있죠. 자, 공류가 이제 말 그대로 알곡을 이용하는 작물인데 그 옆에 보시면 벼, 맥류가 보리 맥자 써서 보리 밀 이런 거죠. 거기에는 이제 보리 밀만 있는데 보리 밀 또는 호밀 그리고 귀리, 호밀이나 귀리도 다 여기 맥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잡곡이라고 있죠, 잡곡. 그래서 잡곡에는 이제 옥수수, 조, 메밀, 기장, 피 이런 것들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벼하고 맥류를 묶어서 화곡류 이런 말을 써요. 저 뒤에 보면 화곡류, 화자가 벼화자. 그리고 화곡하면 순수한 알곡 이제인데 보통 이제 벼하고 맥류 이걸 이제 묶어서 이렇게 보통 화곡류 이렇게. 근데 거기 잡곡을 보니까 옥수수, 조, 메밀, 기장, 피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잡곡이냐면 좀 토양이 거칠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로 가뭄이 들었을 때 그때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뒤쪽에 가면 이제 구황작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황작물. 그러니까 가뭄에 다른 작물은 잘 안 자라는데 이런 것들은 잘 자라. 그래서 우리가 벼, 보리 이런 것들은 식량이 다 말라 죽고 그러는데 이것은 잘 자라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먹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황작물에 많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류, 두가 콩 두자잖아요.
콩과에 속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콩, 팥, 녹두, 왕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서자가 이제 감자 서자죠. 또는 마. 우리 마라고 하잖아요. 참마예요, 마. 감자서 또는 마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감자과에 속하는 식물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감자나 고구마, 카사바, 토란. 자, 주로 이제 땅통에서 이제 덩어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그런 식물들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주식이나 또는 보조 식량으로 삼고 있는 식량 작물이다. 또는 식용 작물이다. 이렇게 이제. 자, 근데 참고로 거기 이제 세계 3대 식용 작물 있죠. 자, 세계 3대. 거기 보시면 이제 밀이 있고요. 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가장 많이 거의 한 이게 70% 정도 차지한다. 70% 정도. 그러면 생산량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생산량으로 따지면 밀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벼고요. 그 다음 옥수수래요. 거기 순서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벼가 많을 것 같은데 밀이 많아요. 우리 아시아 이쪽은 다 주로 벼가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밀이 저기 유럽부터 시작해서 남미. 근데 최근 아시아도 어때요? 쌀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밀가루 빵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이 생산량이 제일 많은가 봐요. 벼는 이제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어요. 벼는. 자, 그리고 이제 옥수수는 주로 어디에서 주식으로 삼냐면 저기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 옥수수가 주식. 거기 옥수수 갈아가지고 만드는 음식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그러니까 옥수수가. 근데 이제 반대로 사료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작물 사료. 옥수수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미국식의 사료를 가축한테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전 세계는 재앙이 올 거다 그래요.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고 그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처럼 옥수수랄지 이런 것을 사료로 가공해서 쓴다면 전 세계 식량이 바닥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식으로 바뀌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사료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옥수수와 보리. 요즘 우리 보리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리도 주로 어떤 사료로 많이 쓰이는 거. 그래서 옥수수와 보리가 세계 2대 사료 작물. 그러니까 세계 3대 식용 작물은 벼, 밀, 옥수수인데 이 옥수수는 또 사료로도 많이, 사료로는 보리하고 옥수수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예 작물입니다. 공예는 뭐냐? 말하면 가공이 때문에 가공. 그러니까 이제 이 작물을 가공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섬유, 옷감을 얻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목화나 이제 아마, 황, 골풀 이런 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 다 상식으로 알잖아요. 목화에서 우리가 이걸 면이라고 그러죠. 면 제품. 자, 그리고 이제 유료는 기름을 얻기 위한 거. 대표적으로 참깨, 들깨고 유채가 있는데 유채 기름을 우리 뭐라고 하냐? 까놀라유라고 그러잖아요. 유채가 영어로 까놀라. 그럼 까놀라유가 바로 유채 기름. 우리 콩기름 대신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땅콩, 해발 이런 게 다 거기 아주까리. 그런데 아주까리가 어디 기름이냐면 사람들이 동백기름 이렇게 많이 해. 왜? 그 노래 때문에 아주까리 동백은 그러니까 물어보면 아주까리가 뭐야? 동백기름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피마자. 우리 남자들 머리에 예전 바르는 기름 있잖아요. 머리 모발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는 피마자 기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동백기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항상 노래가 사람 망치는 게 많아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전분. 이것도 잘 알죠.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 전분. 식량으로도 많이 쓰이고 또 사료로도 많이 쓰이고 이제 전분을 얻기 위한 거. 당은 이제 설탕이잖아요. 그래서 다 사탕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기호작물, 우리가 잘 아는 차, 담배, 커피, 카카오 이런 것들. 방향, 이제 향기를 내기 위한 작물들이죠. 이런 것도 거기 다 주로 이제 꽃들, 장미, 아카시아, 라벤더, 자스민, 바닐라 뭐 이런. 염료, 이제 우리가 색깔을 내기 위한 거 있잖아요. 샤프란이나 인도남 쪽 있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약용작물,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것들이죠. 인삼이나 감초, 작약. 뭐. 그러니까 이거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이제 공예작물은 이런 식물을 가공해서 옷감으로, 기름으로, 약용으로 이렇게 쓰기 위한 것들을 뭐라고 한다? 공예작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서 자, 사료작물입니다. 사료는 이제 말 그대로 가축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거죠. 가축 먹이로 쓰기 위한 먹이. 그게 이제 사료작물인데 종류는 뭐
화분과 있고 콩과가 있고 기타과가 있는데 좀 생소해요. 자, 이런 것은 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가축 사료로 많이 쓰는 게, 가장 많이 쓰는 게 옥수수, 귀리 이런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옥수수, 귀리, 보리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풀 종류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이용 목적에 따른 사료 작물 그랬잖아요. 이용 목적. 자, 여기서 우리가 용어만 좀 알아두세요. 거기 사일리지 작물인데, 사일리지란 말은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렇게 커다란 유럽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많이 만든 커다란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기둥, 굴뚝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풀을 베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겨울철에 소 먹이로. 왜냐하면 겨울철에 풀이 없으니까 이것을 발효시켜가지고 겨울 동안에 먹여야 되거든요. 참고로 우리가 카니발 축제 많이 하잖아요. 카니발 많이 들어보죠. 원래 카니발 축제가 뭐예요? 이걸 사육제라고 그래요. 사육제 말은 가축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가축을 죽이는 게 축제예요. 그게 카니발 축제. 그럼 왜 가축을 죽입니까? 여름에 가축이 많이 생산이 돼. 새끼도 낳고 많이 늘어나. 그런데 겨울철에는 먹이가 없어. 먹이가 없으니까 이 가축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축제예요. 그게 카니발 축제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축제인데 우리가 거기 따라서 카니발 축제한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가축을 겨울 동안에 죽여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저장을 해놓고 먹는데, 자, 가축은 냄새가 어때요? 지독하잖아요. 먹을 때. 그럼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향료가 있어야 돼. 그게 뭘까요? 후추. 방향제 쓴 후추. 그래서요, 유럽에서요, 이 후추를 우리 인도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수입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겨울철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냄새 때문에. 그래서 후추를 뿌려야 먹지, 안 그러면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그 애들이 신세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식민지를 엄청나게 확보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다 먹고 살기 위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저기 남미나 인도 이런 데서 후추가 전부 유럽 그쪽으로 다 수출돼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사일리지 작물이란 말은 이제 이제 가축이 먹는 사료, 이 풀을 베어가지고 저장해서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겨울철에 가축을 먹이기 위한. 그 다음에 청해 작물입니다. 청해란 말은 풀을 청자, 미리 해자. 그러니까 곡식이 아직 익기 전에 푸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축이 먹는 풀인데 푸른 상태에서 미리 베어가지고 이거 저장해서 먹겠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건초 작물은 말 그대로 건초 이미 다 말라가지고 수분이 15% 이하. 우리 논 가면 어때요? 다 베고 그것을 이렇게 하얗게 둥그렇게 말아가지고 논밭에 쌓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사료를 쓰기 위해서 똘똘 말아 공기 안 통하게 해가지고 질소 주입해가지고 그게 이제 가축 겨울철에 우리 소 먹이를 쓰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죠. 그런 게 다. 이제 방목 작물은 이제 그냥 가축들 방목시켜서 자유롭게 뜯어먹게 하는 거. 그런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사료 작물들입니다. 굳이 종류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녹비 작물 그러는데, 이제 녹비 작물이란 말보다는 비료 작물 이렇게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녹비란 말은 그 녹자가 풀을 녹자. 그러니까 식물의 줄기와 잎이잖아요. 줄기와 잎이 푸르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토양의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비료로 쓰기 위한 거. 그래서 이걸 녹비 그래요. 자, 그런데 그냥 비료 작물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은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 키우는 작물이다. 그게 이제 또 화분과 콩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호밀, 녹비보리, 풋내기 비료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자, 원예 작물이 있습니다. 자, 원예 작물을 하면 이제 우리가 채소, 과일, 화초 이랬잖아요. 자, 가장 많이 이제 채소도 그러고 또 거기 보시면 이제 일부 몇몇 과일인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보통 과일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자, 딸기, 참외, 수박, 과일이잖아요. 그런데 화초에서 자라는 것은 원래는 과일을 하지 않고 나무에서 자라는 걸 과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화초에서 자라는 걸 뭐냐면 열매 채소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토마토, 과일이에요, 채소야 하면 토마토는 채소라고 다 알아. 참고로
채소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채소 토마토입니다. 왜? 토마토가 식량으로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토마토는 채소라는 거 다 아는데 딸기 채소예요, 과일이 하면? 다 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거 다 열매 채소. 그러니까 자, 딸기도 그러고요, 참외도 그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열매 채소가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채소라고 확실히 굳어져 있는 거. 고추, 오이, 가지. 그게 다 열매 형태로 여는 채소. 그래서 열매 채소 그래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과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과일이라고 했을 때는 나무에서 자라가지고 그 나무가 죽지 않고 해마다 계속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과일. 그런데 뭐요? 뭐 딸기 이런 것들, 토마토 이런 것들은 한번 자라고 다 죽잖아요. 그것도 새로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일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또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예 작물은 채소, 과일, 화초 이런 거 많이 재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원예 작물은 맨 뒤쪽에 아까 목차 보니까 맨 뒤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주로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요, 우리는 화초는 그냥 신경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작물 피해를 위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라 화초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거 공부 안 할 거예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어쩌다 한번 나와. 자, 어쩌다 한번 나오면 어떻게 하자? 뭘 틀려? 찍어서 맞으면 돼. 그리고 뭐 그거 틀려도 그거 틀려도 60점, 평균 60 넘어 합격하는 하등이 지장 없어요. 자, 그거 하나 맞추려고 이 화해 파트를 전부 외운다? 너무 힘들어. 자, 그러니까 그런 거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채소하고 이제 과일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뭐, 인과류냐, 핵과류냐 해가지고,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 파트만 조금 외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예 작물을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우리가 다룹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자, 보세요. 용도에 의한 분류. 그래서 이걸 가장 일반적인 분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니까 이것 정도는 외워둬야 되는데, 자, 용도에 의한 분류. 앞글자 땄어요. 자, 어떻게 땄냐? 식공사비원. 이렇게 외우세요. 자, 식공사비원. 식공사비원.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식공사비원. 그래서 식량자원, 공해작물, 식량작물, 공해작물. 그 다음에 사료작물, 비료작물, 원예작물. 자, 이렇게만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기출문제 지금까지 한 번 나왔어요. 자, 그럼 기출문제 한번 봐봐요. 어떻게 출제됐나? 219페이지. 219페이지 1번. 자, 용도에 의한 작물의 분류로 옳지 않은 거. 보세요. 답 몇 번? 3번이죠? 어때요? 이 정도로 우리가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에 출제하면 이거 비슷하게 또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또 아니면 여기다 박스 처리해가지고 물어봐요. 다음 중 용도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은 거. 그래서 박스 처리해가지고 여기다 한 3개 집어넣고 다른 거, 또 주형작물이랄지 포복작물이랄지 뭐 이런 거 다른 거 집어넣어가지고 골라라.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외워놓으면 문제 유형은 다양하게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다 맞출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만 하자. 자, 그럼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 217페이지. 자, 이번에는요, 생태적 특성에 의한 분류 그랬어요. 자, 그럼 생태적 특성에 의한 분류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자, 환경 조건이나 그 다음에 재배 기술 이 파트에 가면 여기에 사용되는 이런 용어들이 잘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용어들만 잘 정리합시다. 자, 먼저 생존 연한에 의한 분류 그랬네요. 자, 이 정도 지우고. 자, 먼저 생존 연한 그랬죠. 자, 생존 연한이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1년생이냐 2년생이냐 다년생이냐 그랬잖아요. 자, 참고로 이제 그 개념만, 자, 1년생이냐 2년생이냐 그 다음에 이제 다년생이냐 이건데, 자, 우리가 조금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 1년생은요 보통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거둔 거, 그러니까 한 해 넘기지 않고 그 해 안에 수확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게 벼, 콩, 옥수수, 상추인데, 자, 벼 우리가 봄에 못자리 해가지고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해에 파종해서 수확하는 거. 그러면 벼 같은 거 우리가 5월달에 못 내게 하고 가을에 걷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콩도 이제 보통 마늘을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콩 심고 또 거두고 이러잖아요. 많이 하는. 그리고 이제 옥수수, 뭐 상추도 그런다는데, 자, 봄에 심어서 여름이나 가을에 거두는 거. 그게 1년생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2년생이에요. 자, 1년생은 잘 알겠는데 2년생. 2년생이란 말은 뭐예요? 2년 걸린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파종을 해서 수확하는 데까지 2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당근, 가을밀, 가을보리, 마늘, 사탕무, 무, 양파, 배추 이런 거 있어요. 자, 다른 걸 몰라도 돼. 무하고 배추만 놓고 봅시다. 자, 우리가 무, 배추. 무, 배추 하면 뭐예요? 우리 김장 채소잖아요. 자, 김장 언제? 가을에 배추, 무 뽑아가지고 겨울에 먹기 위해서 김장 담죠. 그럼 무, 배추를 언제 심어요? 한 여름철 6월 이때 심잖아요. 자, 7, 8월 여름철을 좀 지나서 심잖아요. 그러면 자, 이때 심어가지고 김장하기 전에 늦가을 이때 뽑아가지고 우리가 먹는데 1년 지나야 안 지나? 1년이 안 지나잖아요. 근데 이게 2년생이야. 왜 그러냐? 우리가 수확을 미리 할 뿐이에요. 원래는 이들이 겨울철 넘겨서 한 해를 지나 그 다음 봄, 여름 이때 수확을 해야 맞아요. 그러려면 그때 심어서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에 꽃이 피어가지고 여름에 이렇게 수확을 해야 맞는 건데, 그때 수확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자, 배추 꽃 피어요, 안 피어요? 펴요. 배추꽃 아주 예뻐요. 그러면 배추꽃을 몰라. 우리 양배추꽃 보셨어요? 못 보시나? 아니, 양배추꽃 같은 경우는 가끔 우리 가로수에다 이렇게 심어놓은 거 많이 있는데, 그 양배추꽃 보시잖아요. 꽃 피면 그렇게 돼요. 그럼 그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꽃이 피어버리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꽃이 피기 전에 미리 수확을 할 뿐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게 겨울이 지나서 다시 봄 이때 꽃이 피어서 아름답게, 그래가지고 종자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자손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게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양배추꽃 예쁘잖아요. 다 피잖아요, 넓게. 우리 가로수 가끔 이렇게 네모난 그런 데다 이렇게 많이 심어 놓잖아요. 보셨단 말이에요. 그게 양배추꽃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실은 1년을 지나서 그때 원래는 꽃 피고 이렇게 생을 마치는데,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인간이 먹기 좋을 그때 미리 수확을 한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다 이거 1년생인데 이런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이것만 조금 여러분이 조심. 자, 그래서 무, 배추는 김장김치 담그기 위한 용도인데 가을에 수확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이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월령생이라고 하죠. 월년. 그러니까 한 해를 겨울을 건너뛰어서 그 다음 나온다. 월년생 이렇게도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2년 하면 딱 2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올해 2020년 겨울을 지나서 2021년 봄 그러면 2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2년생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월년, 한 해를 건너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당근도 그러고 가을밀이나 가을보리도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보리는 잘 알죠. 보리는 어때요? 늦여름에 이제 다 벼 벤 다음에 가을 추수 다 한 다음에 그때 또 보리 심잖아요. 논에다. 그래가지고 겨울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우리 어때요? 막 보리 밟기도 하잖아요. 웃자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울 지나서 언제 또 봄 되면 수확하고,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이제 또 물 대가지고 거기다 벼 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는 2년생이란 가래 몰라요. 겨울 지나니까 또 이거 농사도 안 지어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보리가 새싹 나올 때 그때 캐가지고 보리 된장국 해면 맛있잖아요. 또 그때 입맛도 돋구고. 농사를 좀 지어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가을밀이나 가을보리 같은 데는 가을에 파종해요. 그래서 벼를 수확한 다음 그때 파종해가지고 그 다음에 겨울철 이때를 지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여기 우리 가을밀 있잖아요. 가을밀 같은 경우는요, 가을에 파종하다 보니까 겨울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병충 애들이 달려들어요, 못 달려들어요? 못 달려들어. 여름철 이럴 때는 병충해 많은데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을 지나면 병충해 없어. 그래서 이거 친환경 농법으로 많이 해요. 병충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말 안 들어봤나요? 친환경 해가지고 우리가 통밀빵이다, 통밀 쿠키, 그거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밀이란 말은 이렇게 겨울철에서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 용법으로 비료 같은 거 농약 치지 않고 수확을 해서 그대로 빻아가지고 우리가 요즘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색소를 치지 않는, 우리 밀가루는 하얀색 색소 치잖아요. 그렇게 만들잖아요. 표백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아. 그래서 형광 물질이 많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전등 비춰보면 형광 불빛 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요즘은 통밀빵, 통밀 쿠키 이런 걸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좀 거칠긴 해도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가을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2년생 작물들은요, 주로 특징이 뭐냐면 겨울을 지난다. 그러니까 온도가 어때요? 좀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저온에 노출돼야 돼. 온도가. 그래야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씨앗을 거두고 한다는 얘기. 자, 이게 이제 2년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년생은 이제 계속 대풀에서 자라난다 이거죠. 국화. 우리 혹시 국화 화분에다 심었어요? 국화꽃 쳤어요? 그 다음에 또 자라요, 안 자라요? 그 화분에서 그대로 또 자라잖아요. 그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피고 또 지고 자라고 피고 지고 자라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 반응에 따른 분류네요. 자, 온도 반응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저온성이냐 고온성이냐, 자, 이 말 잘 알아두세요. 말 그대로 고온성이란 말은 높은 온도에, 저온성은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식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요, 고온성을 뭐라고 하나요? 호온, 따뜻한 온자 써가지고 이것을 이거 순서를 제가 바꿔서 썼는데 호온성, 그리고 저온, 차가운 것을 좋아한다, 호냉성, 이렇게도 불러요. 자, 이런 말들은 저 뒤에 보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은 온도가 좀 높아야 잘 자라는 식물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벼는 언제? 여름철 그 뜨거운 태양을 견디고 그 다음에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 그 뜨거운 온도에 지나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벼, 이런 것들, 콩, 토마토 다 여름철 작물이잖아요. 오이나 고추, 우리 여름에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올 때 오이나 고추 열려 있으면 그거 한 몇 개 따가지고 와서 우리 밥 시원한 우물물 기르다가 말아서 그냥 된장 찍어서 먹고, 우리 여름철에 했던 게. 그러니까 이거 여름에 자라는구나. 우리는 그냥 알죠, 또 상식으로도. 그때 우리 여름에 많이 고추 먹잖아요, 된장 찍어서. 참고로 된장 찍어서 먹는 동네가 전라도입니다. 서울 사람들은요, 우리가 고추를 된장에 찍어 먹으면 이상하게 봐요. 무슨 고추를 된장에 찍어 먹냐고. 왜 고추장 찍어 먹어야지 어떻게 된장에 찍어 먹냐고 그래요. 깜짝 놀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당연히 된장에 찍어 먹는 이것도 지역별로 다르더라고요. 또 고추를 또 매운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냉성, 그러니까 저온에서 잘 보리, 상추. 자, 보리 봐봐요. 겨울 지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추도요, 차가운 성분이에요, 상추가. 그래서 혹시 여러분 체질적으로 소음 체질이냐 소양 체질이냐 혹시 이런 거 있을 때, 특히 소음 체질, 제가 소음 체질이라 잘하는데, 소음 체질은요, 차가운 성분 음식을 먹으면 바로 설사해요. 제가 그래요. 근데 제가 소음 체질이라는 거 몰랐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름에 팥빙수, 수박, 참외 이런 거 먹으면 항상 설사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약국에서 설사한다고 제가 약을 달라고 했는데 그 약사, 그때 여자분이 그러던데, 왜 이렇게 설사를 자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체질이 소음이라 그런다. 그래서 여름에 덥다고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때 제가 20대 대학 다닐 때. 그래서 대학 도서관 가서요, 체질 책 다 뒤져가지고 소음과 관련된 봤더니 다 맞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차가운 성분 음식을 안 먹었더니 설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상추가 특히 차가운 성분이에요. 그리고 돼지고기 있죠. 돼지고기 차가운 성분이 아니에요? 아니요, 차가운 성분이에요. 네, 돼지고기 차가운. 그런데 돼지고기를 상추에 싸 먹잖아요. 저 같은 경우 돼지고기 상추 싸 먹으면 바로 그 다음날 설사해요. 소음 체질은 그러니까 따뜻한 성분의 음식이 맞아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닭고기나 오리고기가 열나는 따뜻한 성분 음식이에요. 그런 것은 괜찮은데 돼지고기는 탈이 많이 나요. 자, 그래서 상추도 이렇게 차가운 성분이라 저온성.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배경적인 제 지식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안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식이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어 버리면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또 시금치도 우리가 가을 늦게 초겨울 이때 나오잖아요. 시금치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 우리 저기 신안 비금 신안초 해가지고
우리 시골서, 저도 제가 시골인데 우리 시골도요. 그때 시금치 많이, 같은 섬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거기서 시금치 많이 재배해요. 그런데 시금치를 항상 그때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음식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죠. 배추 우리 김장해야 되니까 우리 늦가을 이럴 때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돼요. 자, 그러니까 저온성 식물은요, 거기 저온성은요, 가을에 주로 파종해가지고 이제 겨울을 넘기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고온성은요, 여름, 봄에 파종해가지고 여름에 주로 생육하는 작물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생육형에 따른 분류입니다. 생육형. 자, 생육형에 따른 분류다. 이건데, 거기 보시면 주형이냐 아니면 포복이냐 이건데, 자, 주형이냐 아니면 자, 포복형이냐인데, 주자가 기둥주자.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삭이 자라서 이렇게 쭉 위로 커가지고 자라는 작물이 있잖아요. 주형.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루가 포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벼보리잖아요. 쭉쭉 자라는. 근데 포복은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 포복한다 이러잖아요. 땅바닥 기는 거 있잖아요. 토양 위에서 이렇게 쭉 옆으로 퍼지듯이 자라는 작물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구마, 호박줄기 고구마 쭉 옆으로 땅 기듯이 옆으로 쭉 퍼져나가잖아요. 자, 이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잘 외우고 말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성에 따른 분류 그랬잖아요. 자, 여기 저항성. 그러니까 저항성이란 말은 저항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특정 환경에 견디는 성질. 그래서 이제 거기 내산성. 내자란 말이 붙으면, 자,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내성이 생겼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산성이라면 산성 토양에 잘 견디고 자라는 작물. 내산성. 그래서 감자, 귀리, 호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산성.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외워지면 좋아요. 왜냐하면 저 뒤쪽에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내건성이란 말 그대로 건조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 거. 아까 말했죠. 조, 수수, 기장, 호밀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황작물. 가뭄에 잘 자라는 거. 그러니까 잡곡이 주로 뭐다? 가뭄에 잘 자라니까 내건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습성이란 말은 습기가 많이 있어도 잘 자라는 거. 주로 뭐예요? 물이 있는 데서 자라는 거. 이것도 상식이잖아요. 벼, 연, 미나리 다 물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 내염성.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염분. 그래서 이제 사탕무나 옥수수인데 주로요 간척지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척지가 뭐예요? 갯벌이잖아요. 갯벌을 토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자라는 식물이에요. 이것을 여기 시금치도 그래요. 시금치도요, 우리 시골 가면 밭인데 무슨 뻘땅밭이라고 그래요. 뻘땅. 그러니까 갯벌을 밭으로 만든 땅인데 거기서 시금치가 잘 자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갯벌이다 보니까 염분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잘 자라. 시금치도 그래요. 그래서 시금치. 자, 그래서 간척지에서 주로 잘 자라는 거다. 그래서 사탕무나 옥수수, 내염성. 그 다음에 내풍성. 뭐예요? 바람이 많이 불어도 잘 자라는 거. 그래서 고구마. 그 다음에 내한성. 자, 내한성은 추위. 추위에서 잘 자라는 호밀이나 밀보리. 왜? 겨울을 지나잖아요, 다. 그래서 가을밀, 가을보리 이런 것들. 다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을 지나는 것들. 그러니까 추위에 잘 견딘다. 자, 외워야 되는 거 아니죠? 대충 알면요. 근데 시험에 일어나요. 다음 중 내한성 작물이 아닌 거. 그래서 다른 거 집어넣고 출제하기가 편하다 이거는. 이것은 출제하기가 아주 편하니까 외워놓으면 조금 좋아요. 근데 외우지 않고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하면 좀 쉽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깁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재배 이용 면에 의한, 그래서 작부 방식. 여기 작부 방식이란 말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느냐 이거 작부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저 뒤에 가면 이것도 자세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건 놔두고 그냥 대파 작물이다. 개념만 하자. 대파라면은 대신 파종한다. 그러니까 주 작물을 심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연재해로 얘가 다 죽어. 그러면 그때까지 토지가 남겨두니 아깝잖아요. 대신 파종해서 수확을 내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대파 작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 작물이 자연재해로 다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얼른 다른 것을 대신 파종해가지고 기르겠다. 그리고 이제 중경 작물은, 중경이란 말이 사이가리, 그 작물을 재배할 때 중간에 맨 겉 흙을 이렇게 좀 긁어주는 걸 말해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저 뒤에 나와요. 그리고 구황작물 나오네. 자,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물었을 때 주로 이제 내건성 작물 아까 그랬죠?
우리가 잡곡이라고 하고 부황작물하는 거. 거기 메밀, 조, 피, 수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흡비작, 비료 성분을 잘 포착해 흡수하는 작물. 그러니까 비료 성분이 유실되지 않게 이걸 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작물 있으면 거기에 같이 딸려서 심는 것들 말합니다. 그리고 동반 작물이란 말은 이거 혼작이라고 하는데 뭐냐? 같이 심으면요 서로 도움이 되는 거. 그럼 어떤 것은요 키가 쑥쑥 자라는 작물이고요, 어떤 것은 키가 작게 자라도 돼. 그럼 이거 같이 심으면 서로 호환 좋은 거예요. 어떤 것은 뿌리가 깊게 자라는 게 있고 어른 뿌리가 얇게 자라는 거예요. 이거 같이 심어놓으면 서로 호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혼작이라고 그래요. 혼작. 그래서 동반,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어떤 것 작물을 심으면요 그 옆에 작물이 어떤 병충해에 약한데 이 작물은 그 병충해에 강해가지고 그 병충해를 쫓아내는 성질이 있어. 그럼 같이 심으면 서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작물, 이걸 동반, 같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혼작, 섞어서 심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주형 작물이라 포복 작물 어떠냐? 주형 작물은 쭉 자라고요, 그 밑에서 바닥이 기니까 포복 작물 같이 심어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명에 따른 분류, 뭐 지급작물이다, 아니 자급작물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심는 거,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황금작물은 돈으로 바꾼다 이거예요. 판매를 목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그런 거 심는 거고. 경제작물은 이제 경제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 수익성 있는 작물,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피복작물이라면 토지를 덮는 걸 우리가 피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양 위에 이렇게 덮듯이 이렇게 키우는 작물, 이걸 이제 토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것도 저 뒤에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토양 조성 작물. 토양 조성 작물이라면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작물이에요. 토양을 조성한다,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양 수탈 작물, 말 그대로 지력을 수탈하는 거. 그러니까 심었을 때요 땅에서 온갖 성분이란 성분은 다 빨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토양을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은 이제 다른 작물 심어도 자라요, 못 자라요? 영양분 다 뺏겨버렸으니까 못 자라. 그래서 이런 토양은 휴경, 쉬어줘야 돼. 그러니까 가장 많이 뺏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인삼. 인삼 한번 심어버리면 6년 지나잖아요. 그 다음 작물을 심을 수가 없어요. 완전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몇 년 휴경해야 돼요. 이런 토양 수탈, 이런. 자,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외우는 건 뭐다? 아까 일반적인 분류. 식공사비원. 자, 이것만 외우세요. 식공사비원. 오늘은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배학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제 1과목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하루에 2개씩 할 거예요. 2과목.